안녕하십니까. 한반도 건강공동체 법제도 준비에 대한 강의를 맡은 이정임입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한 보건의료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염병에 대한 법과 제도를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 법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 의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과 교류가 활발할 때에는 북한을 다녀온 정치인이나 학자, 그리고 NGO 단체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에 보고된 북한 자료,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인터뷰, 북한 관용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문헌을 통해서, 그중에 북한법을 통해서 북한 보건의료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의료 관련법을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침을 법으로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또 어떤 조문을 수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북한 당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북한 법의 내용을 알아야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법률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적시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보건의료법에 대해서 하는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가치는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생명 존속과 같은 이런 중요한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관련법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법을 바라볼 때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리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그 분석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남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남북한은 1945년 해방을 기준으로 완전히 서로 다르게 변모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해방 이후에 미군 정기 동안 조선 의료령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 의료령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령이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이 제령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194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의료인 그리고 의료 관련 규칙들을 모두 폐지하고 이것을 모두 하나의 이 조선 의료령이라고 하는 제령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의료인은 조선 총독부의 면허를 받아야 의료인이 되고, 또 의료시설도 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태평양 전쟁, 일제강점기의 막바지죠. 태평양 전쟁에 우리 국민들이 강제 집행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로 만들기 위한 이 제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미군정기까지 이 조선 의료령이 계속 사용이 되는데요. 1951년에는 지금의 의료법의 모태가 된 국민의료법을 만들었고, 1954년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전염병 예방법에는 법정 전염병을 20가지를 만들고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건 국가 예방 접종에 대해서 명시하게 됩니다. 1960년에는 국가의 공적 부조를 통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여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1963년에는 지금의 건강보험법의 모법이 되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67년에는 드디어 결핵 환자를 위한 결핵 예방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결핵에 대한 관리는 1960년대부터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 법에다가 전국 단위의 결핵 환자 관리 체계가 모두 구축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2000년에는 보건의료 관련법의 일관성, 상호 연계성, 부처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에 일정 강점기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건의료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폐지를 하게 되는 거죠.
북한 헌법의 기반이 되었던 20개조 정강에 1946년 3월에 20개조 이 정강을 공표를 합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20조에는 국가 병원 수를 확대하고 전염병을 건절하고 빈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보건 의료를 시행을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보건 의료의 이념으로서 이 전염병과 빈민을 위한 무상 치료를 20 조에 넣음으로써 이게 북한의 보건 의료의 근간이 되게 됩니다. 1946 년에는 사회보험법, 1980 년에는 우리나라의 남한에 있는 보건의료 기본법하게 기본법과 비슷한 인민보건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1997 년에 의료법을 만들게 되고요. 특이하게 이 의료법은 보면 굉장히 그 표현이 간결하고 그다음에 알아보기 쉽고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게 이렇게 조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법률 북한의 법에 들어가 있던 정치성도 다소 완화된 좀 이렇게 유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1999년 97 년에는 의료법 외에 의약품관리법, 수의방역법, 전염병 예방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98 년에는 수의약품관리법, 공중위생법, 식료품위생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97 년도 그리고 98 년도 그다음에 2000 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북한 내에 개별법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법들이 왜 이렇게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됐냐고 한번 보면 북한은 1995 년에 굉장히 큰 수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북한의 홍수로 인해서 북한의 인민들이 작게는 몇십만 그리고 많게는 몇백만의 인구가 수해 피해를 봤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김정일은 북한에 개방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많은 지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국제적인 보건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1995년 이후에 그리고 2000 년대 초반까지는 개별법이 굉장히 많이 보건의료 관련법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8월에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비상방역법은 방역에 관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때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확실하게 필사적으로 전염병을 막으려 했던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WHO에서 위프로, 즉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이 개발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4개의 모듈로 총 2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모듈 공중보건법의 포괄성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위프로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서태평양 지역에 포괄하고 있는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개 문항 중에 40개 법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6개의 법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겠죠. 36개라면 나머지 4개는 어떤 법이 과연 북한에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가지고 있지 않는 법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법률, 그리고 두 번째 혈액 제제, 그다음에 조직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세 번째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법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강 보건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러한 법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이즈 예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법률이나 구강 보건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외로 북한이 36개 정도 구비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필리핀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보면 거의 완벽하게 40개의 보건의료 관련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별 법제 비교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성 요소별 법제를 비교를 할 때 사용했던 저 툴은 뭐냐면 WHO에서 헬스 시스템 프레임워크 6 빌딩 블럭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6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 그다음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 정보, 그다음에 의료 물품, 약품, 의료 기술, 그다음에 재정, 리더십,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 6가지의 블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은 남한은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의료법,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국가가 마련해야 될 실책,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의료 분쟁 조정법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고 노인장기요양법,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법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보건의료의 정책 기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담당구역제, 예방의학 이런 것들을 기본 기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법을 보면 인민보건법, 장애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은 우리나라의 장애자 복지법과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양법,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은 모자보건법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요. 연로자보호법은 노인복지법하고 전문에서 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부분은 남한에서는 보건의료 기본법이 가장 주됩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이 보건의료 인력의 정의, 책임, 권리, 양성, 그다음에 협력 이런 것들 다 규정하고 있고 개별법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들이 있죠. 근데 북한에는 의료법, 인민보건법에 대해서 자격이라든지 책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 된다. 전망성 있게 양성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의료인에게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의료 정보입니다. 보건의료 정보는 통계와 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남한에서는 통계법, 보건의료 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술증진법, 진흥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건의료 정보의 수집과 통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통계법에 대해서 중앙통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의 각 성에서 통계 자료와 생산 이런 된 모든 데이터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인식하고 있는 바이고요. 2021년 북한에서 내놓은 보고서 VNR에는 자발적 국별 보고서죠. 여기에 보면 통계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 정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접근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민보건법에 보면 보건위생 지식에 대한 보급이 4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의료법에는 26조에 치료 내용의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치료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해야 된다, 설명 의무를 적시하고 있죠. 32조에는 보건의료 업무 기록에 관한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업무 기록을 보존해라 이런 것들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네 번째 의료기구, 장비, 약품,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한은 의료법의 제4장이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자와 육성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민보건법 31조에 보면 의약품, 의료시설, 그다음에 기구의 연구 이 조문에 보면 연구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고 현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시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력의 수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의료 재정입니다. 보건의료 재정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 의료급여법,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법 제7조에는 4년마다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하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는 보건의료의 인력이나 조직이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보건의료 계획 안에 포함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건법 제9조 무상치료의 권리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한은 무상치료, 그다음에 무상의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지금 북한에서도 보험료, 사회보험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노동자 사무원은 월마다 1%씩 노동보수에서 떼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1조에 보면 사회보장 신청 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 문건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사회보장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감정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출해야만이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자, 남한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법으로 의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무상 치료를 사회주의의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료비만 무상 치료로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약제비, 검사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남한에서는 의료법,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와 그다음에 의료인의 면허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고 일부 권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라든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북한은 의료법 제5장에 보면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각의 보건성, 이 보건성이 중앙보건의료 지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체제를 세우고 장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전부 중앙보건의료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보건성이 가장 최위의 기관이지만 사실상은 보건성보다는 그 위에 법으로는 보건성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당이라든지 통치자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북한 감염병 관련 법과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 폐결핵 예방에 관한 건이 1919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전염병 예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전염병 20종이 1, 2, 3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전염병 환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그다음에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집단적으로 보호를 하고 벌칙하고 강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전염병 이 예방법이 지금까지 한 20차례 넘게 대폭 수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009년에는 감염병 예방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명칭이 변경이 된 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이지만 전염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치료약품을 얼마나 구비하고 장비는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자의 인권, 그다음에 격리 중심에서 나아가서 치료와 입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북한에서는 어 우리가 북한에서는 이식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빈민의 그 전염병 건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모두 합쳐 가지고 전염병 방역에 관한 결정서, 호열자 방역에 관한 결정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 가지고 인민보건법에 1980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보건 사업을 더욱 개선을 강화하는 이런 문서들이 모두 다 합치면서 이후의 법제로는 국경위생검역법이 1996년도에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은 1997년, 의료법은 1999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상방역법이 2020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기존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으로도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비상방역법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강화시켰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남한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검역 규정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폐결핵에 관한 것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법, 감염 예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역법의 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검역법은 196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해공항 검역 규칙이라고 해서 미군 정기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2020년도에 검역법을 개정함으로써 기본 계획이라든지 검역소 설치,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근거를 마련한 법이 검역법입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남북한 감염병 관련법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의료 체계가 발전되고 있죠. 근데 북한은 무상의료, 예방의학, 호담당 의사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법령 안에서 계몽적인 목적을 띤 위생 교육, 그다음에 예방 수칙 이런 것들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고요. 격리와 감시 그리고 계속적인 규제와 통제 그러한 부분들로 이 조항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인권의 존중, 그다음에 취약 계층 보호, 법률의 근거한 방역 조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보호 조치가 굉장히 부실하죠.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한 보건의료 대책도 부재합니다. 그리고 남한에 비해서 개별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포괄성이 남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줄여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법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법안의 제정에 대한 배경 그리고 경과, 제안에 의의, 주요 내용, 논의점에 대해서 해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안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5년 정부의 직접 지원 이래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우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 통일부의 그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년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금액은 전체 50%를 넘습니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주의 정신, 그다음에 동포의 민족 공동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안보 측면에서도 이 법안이 있어야 되고 통일 비용 완화 측면에서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법안은 제17대, 19대, 20대, 21대 이
국회에 이 네 번에 걸쳐서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되고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북 보건의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시혜성 지원 방식에서 경제 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상생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북한에서도 2005년부터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원조를 위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이 계속적인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주요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의된 제21대 발의안을 보면 보건의료 실태조사, 정보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교육을 해서 기술 교류 협력도 하고 보건의료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남북한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도 하자. 그리고 의학 용어도 통일하고 사전도 한번 만들어 보고 보건의료 관련된 경제 개발도 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4 차례에 발의된 법안에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국내 정치, 국제 정시 정치에 따라서 이게 필요했던 법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또 많이 수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대로 마지막 21 대에서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향후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추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보는 건데요. 남한의 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의 협력 사업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감염병 관련 분야에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38선을 부근뿐만 아니라 38선 부근에서 오고 가는 많은 전염병들이 있죠. 이게 국제사회, 특히 WHO에서 지원을 해줘서 말라리아 같은 거는 굉장히 북한에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었는데 지원이 끊어지면서 다시 재발생해서 남쪽으로도 국경지대, 이남으로 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 그리고 또 현재 IT를 이용해서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북한의 보건의료 우선순위, 그 다음에 남한의 보건의료 발전 계획,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정부 교류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표, 북한의 대표를 만나서 또 이러한 어, 공동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설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한의 기구 설립이 우선 먼저 설립이 되어야 되는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서독의 보건의료 협정과 같은 남북 보건의료 협정이 체결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북한 보건의료법에 대해서 그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기술, 시설, 장비에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현재 굉장히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WHO에서 헬스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전체 거버넌스라든지 최근에 그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큰 보폭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한 보건의료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남북 통합과 교류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다학적인 연구와 함께 남북 보건의료 연구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따분하고 그렇지만 '북한에도 법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으로 강의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북한 보건 의료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